제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가 60점이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고2가 돼서 첫 시험을 봤을 때 90점 이상의 성적을 받았었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일부러 학생들한테 하는 거는 야, 너도 지금 영어 60점이니? 근데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다양한 사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학생들이 처음에는 에이, 그 사람이 머리가 좋은가 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또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 사람이 또 있네. 근데 그런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나도. 안녕하세요. 청소년 고민 해결사 최충환 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부 자신감을 강화시키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 가운데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서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학생들이 사실 적지가 않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공부를 잘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신 없는 생각이나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우리가 보통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에서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특정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 특정 과제나 행동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를 정말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축구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관심은 공부니까 이 공부를 정말 잘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스스로에 대한 신념이 있다면 그런 친구는 이제 공부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거를 교육심리학에서는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도 과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영어에 대해서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수학에 대해서는 효능감이 약하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친구는 과학에 대해서는 효능감이 강한데 그런데 이제 국어에 대해서는 별로 자신이 없다든가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자기 효능감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면은요, 그 안에 자기 효능감의 원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원천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이 자기 효능감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무엇과 관련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자기 효능감의 원천은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실제 성공 경험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대리 경험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언어적 설득,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정서적 각성 또는 생리적 각성. 자, 이러한 것들이 자기 효능감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하나하나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실제 성공 경험이 자기 효능감의 중요한 원천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때 성공을 했었는가 실패를 했었는가 하는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경험이 현재의 자기 효능감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자기 효능감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은 바로 이 실제 성공 경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동안에 쭉 공부를 잘해왔던 학생이라면 아무래도 내가 공부를 잘할 만한 사람이다. 나는 앞으로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신념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반면에 그동안에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던 학생이라면 앞으로도 왠지 자기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학생들이 자기 효능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코치로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비교적 쉽게 이 성공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목표 수준을 적절히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점을 맞았던 학생한테 다음번엔 80점을 맞자라고 하기보다는 75점 정도를 맞아보자 라고 하는 것도 목표 수준을 낮추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10페이지를 공부하는 걸 힘들어하는 학생한테 우리 이번에는 5페이지만이라도 공부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 목표 수준을 낮추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적절하게 목표 수준을 낮출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성공 경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학생이 미처 성공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경험에 성공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방법도 가능합니다. 자,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이번 시험에서 80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90점 이상이어야지 성공이다 이렇게 여기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야 근데 네가 지난번 시험에서는 70점 내진 75점을 맞았는데 그런데 이번에 80점을 맞았으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굉장히 성장한 것이고 바로 이러한 것이야말로 중요한 성공이다. 바로 이런 식으로 된다면 다음번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의미부여가 가능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의미부여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학생이 스스로 그렇다면 내가 성공을 했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대리경험이라는 게 자기효능감의 원천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대리경험이라는 거는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 같은 어떤 사람이 성공 혹은 실패하는 걸 목격할 때 그렇다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거나 혹은 나도 실패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도 저 친구가 나랑 비슷한 성적이었는데 그렇게 성적이 올랐다고요? 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렇다면 나도 성적이 오를 수 있으려나? 하는 기대를 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리 경험이라는 게 자기 효능감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저는 코칭을 하면서 제가 만나는 학생들한테 이런 대리 경험을 시켜주려고 좀 애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 얘기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가 60점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점수를 끌어올리는데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고2가 돼서 첫 시험을 봤을 때 90점 이상의 성적을 받았었거든요. 제가 1학기 때는 그냥 내내 60점이었다가 2학기가 되니까 한 70점 정도로 올랐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2학년 올라가면서 이게 90점으로 딱 뛴 거거든요. 그렇게 사실 아주 급격한 성적 향상을 제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야, 너 무슨 뭐 과외 받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데, 제가 그때 그랬죠. 야, 우리 동네에서도 과외를 받는 사람이 있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일부러 학생들한테 하는 거는 야, 너도 지금 영어 60점이니? 근데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다양한 사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 때 평균 85점 수준이었던 학생이 서울대를 갔다든가 뭐 이런 이제 경험들이 제 주변에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일부러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학생들이 처음에는 에이, 그 사람이 머리가 좋은가 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또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 사람이 또 있네. 근데 그런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나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제 다음으로 언어적 설득이 자기효능감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과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여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격려라든가 혹은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해준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왠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기효능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경우는 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칭찬을 해주신다거나 격려를 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맞아, 선생님 말씀처럼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품는 그런 이제 학생들이 꽤 있잖아요. 자, 바로 그런 경우가 언어적 설득에 의해서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정서적 각성 내지는 생리적 각성이 자기효능감의 원천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 개인의 자기효능감이라는 것이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그 사람이 느끼는 정서적 각성의 정도, 그러니까 어떤 감정, 어떤 생리적인 상태를 느끼게 되느냐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막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너무나 긴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학생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구나 라고 느낄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어떤 몸 상태가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의 자신감의 정도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쩌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실제 성공 경험이라는 것도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대리 경험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언어적 설득으로 격려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정서적 각성은 도대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죠? 이런 생각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따가 어떻게 하면 이 정서적 각성 상태를 바꾸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정서적 각성 상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다른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요. 제가 만난 학생 중에 중학교 2학년짜리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강남에 있는 모 여중을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는데요. 와, 그 학교에서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 첫 시험에서 평균 80.4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 정도 성적이면은 사실 그 학교에서 전교 100등 안에도 들기가 어려운 그런 성적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성적에 대한 어떤 욕구가 굉장히 강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평균 80점 정도밖에 못 맞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한테 나 죽고 싶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이제 그 부모님이 걱정이 되셔서 이제 학생을 데리고 오신 거죠. 그래서 저하고 코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가 아마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뭔가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기말고사를 봤어요. 그런데 이 기말고사에서 평균 84점을 맞으면서 전교 등수가 딱 9등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사실 성적이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긍정적으로 의미부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엄마 나 그래도 이번에 전교 9등 올랐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어머님의 반응이 어떠셨냐면 그래? 그래서 좋으니? 그래 그 정도로 벌써 만족이 돼? 이런 식으로 핀잔을 하시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이 굉장히 이제 풀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근데 너무 이제 표정이 어둡고 해서 아니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성적표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적표를 봤죠. 그랬더니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그 안에 다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 친구한테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네가 생각하기에는 네가 어떤 과목을 제일 잘 본 것 같니? 그랬더니 도덕을 제일 잘 봤대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도덕만 90점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도덕보다도 과학을 정말 잘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과학이 중간고사 때는 60점이었는데 기말고사 때 80점을 맞은 거예요. 20점이나 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과학이 20점이나 올랐네? 그랬더니 예, 맞아요. 과학이 20점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희 반에 과학 20점 오른 애가 또 있을까?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말고는 20점씩 오른 애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야, 과학을 20점씩 올린다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야, 과학을 20점씩 올린다는 건 능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능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야, 과학을 20점씩 올리는 사람이 공부를 잘할 만한 사람이야? 못할 만한 사람이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면서 잘할 만한 사람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친구 기분이 어땠을까요? 왠지 마음속에서 그래 내가 실패한 것만은 아니구나. 내가 무능력한 사람은 아니구나.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자신감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학기 중간고사를 보는데 성적이 평균 94점이 나왔어요. 사실 그렇게 성적을 올리는 과정에서 공부 방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직 변한 게 있다면 이 친구가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과정에서 쓴 방법은 뭘까요? 일단은 이 친구가 성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이 친구는 원래 과학이 80점을 맞았고 그거는 성공이 아니라고 여겼지만 그게 아니라 60점에서 80점으로 오른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저의 언어적인 설득 방식에 의해서 와,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성공의 경험과 언어적 설득이 어떻게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느낌이 오시죠? 자, 그렇다면 대리 경험은 어떨까요? 저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비슷한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해주게 되거든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듣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바로 대리 경험을 통해서 그렇다면 나도 80점에서 94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서적 각성 상태를 바꾸어서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면 우리 뇌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뇌 안에는 대뇌 변형계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대뇌 변형계 안에는 편도체와 해마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 편도체는 특별히 부정적 감정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해마는 기억을 관장하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편도체와 해마가 서로 붙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편도체와 해마가 붙어 있는 것이 공부에 대한 자신감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억이 해마에 남아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뭐가 붙어 있어요? 편도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적 기억에 대한 감정이 민감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죠. 자, 이렇게 해마와 편도체가 붙어 있다 보니까 부정적 감정을 일으켰던 기억일수록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효과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공부에 있어서 실패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그 부정적 감정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의 기억을 더 붙들게 되고 그 기억이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해마에 대한 최신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이 해마가 단지 기억만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일으키는 것도 역시나 이 해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억을 한다거나 혹은 상상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 해마라는 부위에서 같은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심리학 연구 결과 밝혀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마라는 하나의 조직에서 기억과 상상이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이 기억과 상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우리 뇌에서는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활용하게 되면 그러면 공부에 대한 감정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학생들은 의식하거나 혹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꾸만 공부에 대한 실패 경험, 그 부정적인 기억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러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반복하는 그러한 이제 문제를 겪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러한 기억 대신에 일부러 의식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상상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실패를 계속해서 떠올릴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러한 성공, 내가 원하는 성과를 이룬 나의 모습을 아주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상상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부정적인 기억이 긍정적인 상상으로 대체되면서 공부에 대해서 자신감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성과를 얻은 상태를 상상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아니라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상상을 해야 돼요. 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성적표를 봤는데 저쪽에 성적표를 받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내가 바로 선생님 앞에 서서 선생님께 성적표를 받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현실감 있게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보이고 내 앞에 서 계신 선생님도 보이고 뭐 이런 상태로 상상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동영상이겠죠. 자, 그리고 그 장면이 칼라로 선명하게 그렇게 보이도록 상상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지를 밝게 상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조명이 밝게 나를 비추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햇빛이 환하게 나를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칭찬하는 선생님의 소리가 들린다든가 주변에서 나를 부러워하는 친구들의 소리가 들린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마치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 보면 왠지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다고 해가지고서 무조건 그렇다면 성적이 오르느냐? 그건 아니죠. 제 아무리 상상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리고 진정한 자신감이 올라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성공 경험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노력, 이게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한 가운데 이런 상상까지 가미한다면 더더욱 빠르게 자신감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고 강화시키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